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이 수요일 밤도 저희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에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그동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젯밤에는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친기업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좀 주가는 연일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선 후 단기 급등에 따른 이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좀 나타난 걸까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되면서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한 건데요. 이 5거래일 만에 최고치 경신을 멈추고 이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이후에 정말 최고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대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28.42달러에 장을 마쳤는데요. 이 대선 이후에 5거래일간 무려 35%나 올랐는데 이 상승세가 어제는 꺾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M7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2.1% 오른 148.29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좀 빅테크 기업들의 조금은 온기가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9만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비트코인에 물려있던 많은 분들이 드디어 플러스가 되었다, 드디어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랠리는 어제 조금은 주춤한 가운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이제 기름을 지금 넣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판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 10월에 CPI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계획에도 함께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증시는 그동안 너무나 잘 올라줬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 진짜 이제는 진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을 비롯해서 지금 국내 증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엔터주가 효자 노릇을 해줬는데요. 로제의 아파트 흥행과 내년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우선 로제의 아파트가 흥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무려 3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10월 18일 공개된 지 22일 6시간 만의 기록입니다. 이로써 로제는 무려 11년 만에 K-팝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록을 경신을 한 건데요. 또 아파트는 빌보드 메인 차트 싱글 차트 핫 115위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3주 연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트렌드 내 K-팝 트래픽은 2022년 고점을 기준으로 하향이 되고 있었는데요.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 공백 속에서 낙수 효과가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향 앨범 감소 등으로 2024년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연간 53%나 하향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인 2025년 BTS와 블랙핑크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BTS의 경우 완전체 기준으로 2020년에서 2021년에 빌보드 핫100 1위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난 5년간 월드 투어가 없었던 만큼 엄청난 이연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매니지먼트 매출이 예상된다고 증권가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BTS의 예상 매출액은 1.2조 원 내외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중국형 앨범 감소 현상도 성장 반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버스와 디어유의 수익화가 시작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하이브를 필두로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YG 플러스 등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같이 정말 악세였던 이런 장에서도 그나마 좀 엔터주가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보경 아나운서 엔터 쪽에 혹시 관심 있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데뷔한 투어스의 신유라는 아이돌을 참 좋아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지금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엔터주에 좀 온기가 들어간 것이 정말 반가웠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엔터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아이돌들도 이제 활동하기 좋은 자본이 이제 생길 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신유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랄까? 네. 그 아이돌 신우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신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유인데 이따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팬들, 네, 너무나 사랑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 또 다른 테마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린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해볼 수는 없겠죠. 트럼프 효과가 사실은 강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강할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는데 힘을 얻을 줄 몰랐습니다. 어제 장만 봐도 알다시피 달러와 비트코인 그리고 국내 채권은 강세였고 국내 주식시장은 약세였습니다. 우선 달러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어제 원달러 환율 종가가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400원대 뉴 노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이탈이 어제 우리 장을 어지럽게 만들었지만 오늘도 그 영향이 끼친 모습입니다. 이런 달러 강세는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추려봤는데요. 트럼프의 이민 강경책이죠. 이민 강경책은 서비스 임금 인상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한다는 것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데요. 또 관세 강화 공약이 있습니다. 또 관세 강화 공약 역시 경기 낙관론과 수입 물가 촉발을 통해서 물가 안박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요. 이는 곧 연방 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기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레드 수입도 생각하셔야죠. 레드 수입 우려도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연방 상원에 4년 만에 또 공화당에 등극한 데 이어서 하원도 조만간 다수당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할 때는 달러를 사실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할 수 없겠죠. 특히 해외 주식을 하실 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국내 증시에서도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달러 때문에 이 외국인들도 계속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드는데요.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오늘 1,406.6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1,400원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좀 환율이 너무 부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어디에 주목하셨나요? 저는 이제 또 국내 정치와 관련된 테마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여야가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력 발전주 일부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로 저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전 관련주가 긍정적인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주요 항목은 원전 관련 금융 지원, ISMR 개발 등인데요. 특히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서 정부가 편성한 54억 8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요. 작년에 탈원전 기조에서 실용적인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전의 계속운전 지지를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 선회를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서 G2파워, 한양 ENG, 우진엔텍,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일부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이번 주에는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일부 관련된 종목들만 좀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현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5년 뒤에는 고용이 8.5%로 줄고 10년 뒤에는 13.9%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음식 숙박업과 운수 물류업에서 크게 고용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에서는 업무 편의성 개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고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현재 AI 기술을 이미 활용 중인 기업이 18.3%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18.3%면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직무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직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직이나 공학기술직은 AI가 주로 보조와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만 생산직이나 설치 정비직은 자동화의 영향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노동의 질에도 변화가 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지면 근무 시간은 줄고 임금은 오르는 등 노동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직업별 대체 가능성도 직무에 따라 달랐는데요. 전문가와 대면 서비스직은 대체 가능성이 낮지만 사무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에서 대체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챗 GTP 같은 생성형 AI 도입이 고용구조 변화에 더 큰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산업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나 기업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 교육이 재교육과 유휴 인력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고용 구조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미리 이 고용 구조 변화에 대비를 해야겠네요. 저희 직업도 이런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앞으로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저가 패스트 패션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면에 좀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쉬인, 알리, 테무 같은 초저가 패스트 패션 플랫폼에서는 10만 원이면 13벌이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동 구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초저가 소비가 늘면서 입지 않는 옷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의료는 2018년 약 6만 6천 톤에서 2022년 약 10만 6천 톤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원에서 13벌이나 살 수 있으면 이게 한 벌 사는데 10,000원도 안 되는 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빨리 입어서 소비를 해버리고 버리는 그런 지금 소비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 패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매장에서 헌호 수거함을 설치해 리사이클 가구로 재탄생시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또 일부 브랜드는 친환경 섬유나 재활용 원단을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패션 브랜드 23곳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폴리에스터 같은 화석 연료로 기반 섬유로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패션 업계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들어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러한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폐유류는 분해에 수십 년이 걸려서 매립 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리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순환 패션의 확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의 소비 정착 문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각종 환경 문제들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관련해서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로제 아파트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죠. 이처럼 K-팝 아이돌들의 활약이 굉장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10대, 20대에도 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웹툰이나 아이돌 팬들을 노린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의 팝업 스토어에서 굿즈를 구매하지 못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신 구매를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6만 1,000원을 입금했지만 돈만 받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기범은 팬심을 교묘히 이용해 이전에도 수십 건의 소액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소액으로 사기를 저지른 거네요. 팬들 입장에서는 같은 팬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의지했는데 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겠어요. 네, 아이돌 그룹 팬들도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더보이즈 팬 조모 씨는 방송국 방청권 사기에 이어 공연표 사기로 2차례나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고등학생 정모 양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30만 원을 공연표 사기로 잃었다고 하는데요. 사기범들은 같은 팬임을 내세우면서 취미나 좋아하는 멤버 이야기를 주고받아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공연이나 이런 방청권도 그렇고 한정판 굿즈나 포토카드 같은 걸 이렇게 빠르게 사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굿즈나 콘서트표 같은 사고 싶은 팬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수법인데요. SNS나 오픈 채팅방에서 대리구매나 공동구매를 제안한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특정 아이템이나 굿즈, 그리고 공연 티켓 같은 품목은 한정된 수량으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더욱 조급한 심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팬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니 정말 너무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팬들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공식 판매처나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구매를 권장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같은 취미나 사적인 대화를 통해 경계심을 낮추는 사기 수법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나쁜 사기가 더 이상 성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주의 깊게 대응하는 자세도 함께 갖춰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3가지 다양한 이슈들 저희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전시, 핫플, 맛집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단풍놀이죠. 사실 제가 아직 단풍 구경을 못 다녀와서 어디 갈까 좀 알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곳인데요. 바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 단풍축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풍 축제 너무 좋죠. 단풍 구경 저도 못했는데 경기도 광주면 굉장히 가까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약 4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생태 수목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셔야 화담숲 입장과 모노레일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쾌적한 관람을 위해 입장객 수를 제한한 것이라고 하네요. 화담숲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화담숲은 국내 최고의 단풍 명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400여 품종의 형형색색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6개의 테마원과 국내 자생식물 4천여 종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는데요. 관람 시절이자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복원하여 자연 속에 자리 잡게 하는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 현장 연구 시설입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사진 보고 정말 가고 싶다. 너무 알록달록 예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의상도 굉장히 은행잎 같은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노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담숲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건지, 언제까지는 꼭 가야지 그래도 볼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축제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11월 17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 운영 시간은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입장 마감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네, 사실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화담숲은 이제 4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봄에는 분홍빛 벚꽃이 숲을 가득 메우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산수국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새하얀 눈꽃이 절경인 풍경을 보여주고요. 이번에 단풍 구경을 못 가신다면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겨울 사진 보니까 눈이 막 내려 있는 게 막 겨울왕국 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예쁜데요. 또 이 안에는 화담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담채는 뭔가요? 화담숲 안에 화담채라는 곳이 있는데요. 화담채는 화담숲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화담숲을 주제로 한 아트 전시 공간입니다. 별채인 미디어관은 약 137평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용관으로 몰입감 극대화를 위해 7m 높이로 신축되었습니다. 개관 작품으로는 2개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트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입장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장료는 이제 성인은 11,000원, 경로와 청소년은 9,000원, 그리고 어린이는 7,000원입니다. 모노레일 요금은 구간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이제 성인 기준 한 구간은 5,000원, 2구간은 7,000원, 그리고 순환 기간은 9,000원입니다. 입장료가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화담숲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 이름에 뜻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화담숲의 화답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화담숲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지향합니다. 우리 숲의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였고 자연을 사랑하는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꾸미고자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산책을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 트레킹을 하기 어려운 이제 장애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유모차나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은 편안히 자연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5km 숲속 산책길 전 구간을 경사가 완만한 길로 조성하여 가족 단위의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화담숲. 가족들이나 연인과 꼭 한번 방문해 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화담숲 정말 알록달록 너무 예쁘니까요. 가족분들, 연인분들, 친구분들 다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소식 전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인데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자, 경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국내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린 아나운서, 오늘 장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오늘 장 상황 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어제 이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분위기죠. 이때 우울하게 슬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시장을 좀 잘 알아야겠죠.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전장 대비 2.64% 하락한 2,417.0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하락 출발했죠. 하락 출발을 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어제의 분위기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바로 떨어지면서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우하향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94% 하락한 689.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업종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한 종목이 딱 두 가지죠. 전기가스업 그리고 운수창고고요. 그다음에 하락한 종목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철강, 금속 이 8%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기전자와 제조업은 3%대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네. 오직 오락이랑 문화 테마만 이 업종만 이제 하락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운송장비랑 부품은 4%대, 또 기타 서비스, 일반 전기전자, 화학 순으로 업종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만 매도한 모습이죠. 대신 외국인이 7,145억 원을 매도 우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6,522억 원 그리고 182억 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팔아내는 모습인데 각각 244억 원 그리고 91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 38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인 매도세는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몰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신저가죠.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46거래일 중에서 지난 28일과 29일 이 단 이틀을 빼놓고는 44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주 힘을 못 받는 이유가 있죠.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고율 관세로 대표되는 보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중심인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우려가 돼가지고 이제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는 20일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반도체주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환 대신증권연구원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가 향후 AI 반도체 밸류체인 주가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와 함께 해외 기업의 실적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테슬라 관련 호재로 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파란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3.51% 하락한 41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는 계속 강한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또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오전에 ESG 평가에서 통합 등급 A급을 획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셀트리온의 주요 사업인 바이오시밀러와 CDMO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빨간불을 켠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또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10위 중에서 딱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지금 하락한 분위기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44% 상승한 18만 2,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또 푸른빛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HLB만 지금 전일 대비 0.33% 상승한 6만 200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총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점인데요. 최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에코프로 BM과 시총 격차를 8조 넘게 벌린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지난달부터 계속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점도 체크하셔야 알테오젠 계속 시총을 1위 하겠구나 아니면 계속 뭐 내려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오전에는 또 HPSP가 빨간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이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또 약한 모습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일 대비 0.6% 하락한 33,250원을 기록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도 코스피도 각 시총 12 종목 중에서는 한 종목만 빨간불을 켠 모습인데요. 이렇게 빨간불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더욱더 시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있을 미국 10월 CPI 지수도 그리고 내일 나올 PPI 지수도 계속 확인하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요. 많은 투자자분들 국내 주식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 나도 이 미증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4% 하락하면서 2,417선까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거의 저점 라인 부근에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외국인이 7천억 원대 매도를 하면서 떠나는 모습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만 18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수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94% 하락하면서 700선 무너지는 모습 나왔는데요. 689선까지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700선이 깨진 것은 2개월 만인데요.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이제 예린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4.53%나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56,600원에서 종가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삼성전자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4만 전자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전에 막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만 오랫동안 꾸준히 모으면 된다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망하진 않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좀 빛을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그래도 저희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주목했던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9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오늘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함께 받았는데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언을 해왔는데요. 재선에 성공하면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 대선 이후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함께 주목을 받은 상황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빗썸코리아의 비상장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T사이언티픽은 일주일 동안 20% 넘게 올라왔고요. 자회사 컴투스 플러스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도 일주일 동안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주가도 지난 일주일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온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 이 자산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좀 수급이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면은 이 국내 증시 쪽으로는 계속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 한정된 수급이 뭐 미증시라든지 특히 비트코인 쪽,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요. 알트코인도 좀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경 아나운서는 아까 들어보니까 좀 비트코인 지금 플러스권에서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도 있고 네. 해서 조금 이제 아주 조금 네. 소액을 투자를 해서 2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전에는 그 SK 하이닉스 넣어서 치킨을 얻으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치킨을 그래도 한 100마리 정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치킨 100마리 정도? 네. 아, 치킨 다음에 한번 네. 저희 함께 치킨 파티를 열어야 될 정도. 오, 그래도 대단한데요? 아하하. 치킨 먹는 건가요? 그렇겠습니다. 치킨, 네, 치킨.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예린 아나운서는 오늘 테마 어떤 걸 좀 보셨을까요? 네, 저는 지난주에 핫했던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조금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대왕고래죠. 대왕고래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에 매장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석유 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열어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치추 계획 승인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왕고래 관련주가 잠깐 지금 올랐었는데 또 지난주에 좀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지금 번쩍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들도 있는데 지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대왕고래를 알기 전에 광개토 프로젝트를 알아야 할 텐데요. 광개토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자원안보에 기여했던 동해 가스전입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2021년부로 운영이 종료됐는데 그래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제2의 동해가스전을 발굴하기 위해 광개토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광개토 프로젝트의 목적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제2의 동해가스전 발굴과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될 거고요. 또 이제 탄소 중립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광개토 프로젝트의 기한인 2031년까지 그때까지 계획된 시추가 총 24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원 탐사를 위한 시추 7건의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대왕고래인 건데요. 석유공사는 모든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탐사하고 유망 구조를 7개 나눈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오징어나 명태 같은 어자원을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처음에 탐사 시추 대상으로 낙첨된 이제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요, 석유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다 보니까 가장 큰 어자원인 고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것도 엄청 많은지 대왕고래라고 이제 붙여진 건데요. 이제 다만 우려되는 것은 바로 돈이겠죠. 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이 뚫어야지만 이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뚫을 때마다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소 5개, 최대 10개까지 지금 넣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돈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는 석유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에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성공 시 어마무시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추정 매장량은 35억에서 140억 배럴이 됩니다. 이 경우에 석유는 4년간 또 천연가스는 29년간 수입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주 있었던 최근 이슈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11월 4일에 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추 위치가 확정이 된 건데요. 웨스트 카펠라호 12월 10일에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대왕고래로 이동해서 12월 중순에 시추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탐사 시추 결과가 바로 내년 상반기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11월 4일에 딱 한 번 크게 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및 기자회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시추공을 이제 뚫기 시작했는데 이제 되기만 하면 수천 조의 석유 가스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다양한 언급을 해주면서 시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또 11월 7일, 11월 8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11월 4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그때도 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주도주인 SH에너지화학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H에너지화학은 플라스틱 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이게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수혜주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화학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좀 살펴봐야 할 종목들이 또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GS글로벌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2기업입니다. 이 2기업은 첫 전략회의에 참석한 민간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핫하게 좀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 수혜자로 이 2 종목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12월에 시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린 아나운서는 이 대왕고래에 굉장히 꽂히셨군요. 네, 아니 우선 이름 자체부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고래여가지고요. 이 대왕고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좀 테마성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특정 종목만 있었던 그런 시즌이 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대왕고래입니다. 이 동해에 이제 뭐 가스가 석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관련주들이 정말 일제히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 시청자분들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미래를 좀 멀리 내다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추공을 넣어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서 이제 석유를 꺼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여러 개 뚫었는데 석유가 나왔다. 그래도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제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좀 쓰는 시대로 변모할 거기 때문에 그때 발견된 석유를 또 정제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됐을 즈음에 이제 뭐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석유를 과연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경 아나운서는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또 로봇 테마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임명했죠.
이런 소식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25년인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서 화상 대담자로 나와서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16년 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돼서 인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이에 머스크가 규제를 완화하고 트럼프 당선인도 산업진흥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서비스형 로봇 테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휴림 로봇을 비롯해서 유진 로봇, 해성 에어로, 시메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들만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또 스페이스 X도 오늘 강세 보였더라고요. 이 부분도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스페이스 X도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우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업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온 바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한국 정부도 올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등 우주 분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스페이스X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우주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우주 로켓 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에 스페이스X에 투자한 국내 종목들이 오늘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내 최초의 VC 아주 IB 투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뛰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에 직접 지분을 투자한 크레센도가 동아지질의 사실상 최대 주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아지질도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같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좀 오르는 테마, 주목할 만한 테마들 함께 찾아봤는데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경제 이야기 함께 즐겁게 나눠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10월에 CPI 지수도 발표가 되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